근데 이미 사실 일본 정부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라고 지금 제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보자도 그들은 정보 유출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퇴직자들 외무성 퇴직자들도 퇴직자들까지도 조사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아마 유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까지 한 서너 차례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중에 앞에 보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느냐 하면은 주로 이게 제일 처음도 그랬지만 당국 관계자 깊게 이 문제에 관련한 사람하고 외부나 누군가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담이나 인터뷰식으로 다 이게 정리된 것이 흘러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무성으로서는 이게 그 때문에 일단 모든 그 매스컴과의 인터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 허가 받고 해라 하는 거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막 더 이상 이제 유출이 없어야 되니까 막 사람 찾는 거죠. 심지어 이제 퇴직자까지도 찾을 정도니까 예. 야,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그 내부 우리가 이제 공익 제보, 또 양심 제보 같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예, 또 예. 제보자들을 색출하는군요. 어느 나라나. 아 그렇죠. 이거 그거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제보자 이런 말한 부분이 저는 참 가슴을 울리던데. 예. 그러니까 외무성과 국제 원자력 기구가 100만 유로의 모든 인류를 팔아치우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정말 진심이라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러게요. 자기 이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 예.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일본 내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게 우리가 6월 8일 날 보도하고 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물론 뭐 우리 쪽에서만 문제가 됐지만 일본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부 어떤 관계자나 혹은 고위 공직자 중에 네. 거의 반대하는거나 혹은 어떤 그런 정보를 유출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해봐야 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제보자가 등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나중에는 두 번째 그 영문 제보했을 때는 다음부터 방송할 때는 그냥 한국말로만 하지 말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영향은 컸는데 네. 알아보는 사람이 우선 별로 없다. 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자막 따라라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아예 보도가 안 되니까 한국을 거쳐서 그럼 한국에서 보도할 때 영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좀 알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그젠가요? 중국 외교부가 마오닝 마오닝 대변인이 그 문제를 공식 논평을 그 답변을 했어요. 예, 기자들이 중국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CCTV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한국에서 이 보도가 있는데 하고 뭐 하니까 마오닝이 즉각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리고 중국은 그런 식의 입장을 이제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사실. 일관되게 견지해 왔죠. 견지해 왔고 어제 또 우리 더탐스 쪽으로는 또 상하이에서 어떤 무슨 그 보도 그룹들이 있나 봐요. 거기서 어제 인터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제보하거나 혹은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 그 깊이 생각하고 했다면 이런 식의 루트를 따를 수가 있어요. 일본 내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단복살되니까 한국으로 해서 한국을 먼저 그 건드리고 그럼 그것이 중국으로 가면은 그러면 세계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제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뇌물을 준 죄를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다. 그게 맞습니다. 재밌어요. 거기 그 제보자가 이건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인용해서 직접 따표를 해서 온 건데 말하자면 그 얘기는 그거예요. IOC 때문에 지금 그 IOC 뇌물죄로 지금 골치 아프고 실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또 처벌도 됐을 겁니다. 일부. 그리고 그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옛날에 그 20회 올림픽 도쿄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22년 유치하기 위해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뇌물죄까지 겹치면 우리 정말 감당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거기서 참 그 제보자가 그 간부가 했던 얘기, 무슨 간부가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뇌물이란 말 그들이 자신 있어요. 뇌물죄.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 번의 국제적 부패 게이트를 일으킨 적이 있는 일본 정부가 사실 이 굉장히 그
주변 국가들의 국민들의 안전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도 사실 이런 부패 게이트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좀 놀라운 거죠. 난 그런 면에서 일본 그 고위 관리들이나 소위 자민당 우파들의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저는 그 거의 반인륜적이라고 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그 자기들이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이대로 가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근데 아무튼 일본 정부가 뭐 간단하게 그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예.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forged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 위조 문서다. 예. 그 말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 위조 문서인 것 같다. 그 사안에 비해서는 너무 간단한 반응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중국이 그것도 심장이 가요. 왜냐하면 크게 뜯으면 뜯을수록 오히려 불리하죠. 예, 이건 일본 정부나 만일에 이게 정말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일본 정부나가 AIA로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아니다 그거다 하고 막 공방 벌이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극히 제한된 한국어를 쓰는 그 범주 내에서만 이게 누르면은 그게 제일 낫죠. 그게 만일에 중국으로 번져가고 옆으로 번져가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여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티를 내 가지고 이게 뭐 좀 이게 옆으로 번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막아지나요? 이미 중국 정부가 대변인을 통해서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일본 정부와 국제적 원자력 기구가 답변해야 한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촉구를 사실 했거든요. 했습니다. IAEA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고 사실 IAEA라는 단체가 무슨 예를 들면은 제일 그 PIF 아까 말씀드린 그 태평 도서국 포럼에서도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나 IAEA가 이게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이 오염수 핵오염수가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됐을 때 그것이 사람 인체와 생명체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한 적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완전 히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BIF 같은 경우에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이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과학자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뭐 10리터로 난 마실 수 있다라든지 해봐야 그 뭐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무슨 피폭 정도가 아주 미미하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몸 밖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핵과학자들이 놀리고요. 그렇죠. 핵과학자들이라는 건 직접 방사성이 쬐었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인체에 어떤 그 세포 파괴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만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핵오염수 해양이 방류했을 때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어떤 그리고 축적되고 그다음에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그 반감기고 짧은 것도 있지만 길게는 뭐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것도 언제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그 결과를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과학이라는 또 하나의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체나 생명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물학자나 그렇죠, 생태 관련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런 시찰단이나 조사기관에 그런 사람들 쏙 빼버리잖아요. 순전히 공학적인 그런 것만 전문가만 넣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뭐 제가 매도하는 그 어서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IAEA도 그렇지만 그게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 핵 관련 사람, 핵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은 번창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낸 보고서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실 의심해 보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끝까지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중대한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라면은 우리 이렇게 보도했을 때 그럼 각자 나서서 확인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지 그런지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도
촉구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 알아봐라 그러고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할 거냐 하고 다그쳐야 되는 거고 일본 정부에도 가가지고 지도하고 일본 정부에 그 특파원들 많은데 우리나라 특파원들도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